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광고주 대상의 그룹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아일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카카오에 입사하고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나 아니면 마케터인 지인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에 광고하려면 최소 몇백은 들지 않아?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카카오톡 광고는 어렵고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카카오는 개인 사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규모의 광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 국민을 쉽게 내 고객으로 카카오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카카오 광고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약 30분 동안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 비즈니스입니다. 먼저 카카오톡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카카오의 광고 상품 및 비즈니스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대표 사례인데요. 여기에서는 카카오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고주의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별 사례입니다. 카카오의 광고 상품 및 비즈니스 도구의 활용 예시와 이들의 효과적인 운영 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카카오 비즈니스입니다. 본격적으로 카카오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고민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 중이시거나 마케터시라면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할 만한 핵심 고객을 찾고 이 고객들을 유지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마케팅 용어로 바꿔 말하면 고객을 찾는 과정을 애퀴지션, 고객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을 리텐션이라고 합니다. 고객을 찾고 유지하는 과정,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을 찾고 또 어렵게 찾은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마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카카오 비즈니스와 함께라면 마치 숙제처럼 느껴지던 고객을 찾고 또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삼각형, 발견하고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다시 발견하는 것은 카카오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운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모임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친구와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연락처를 교환하겠죠? 이게 바로 관계를 맺는 단계입니다. 한번 맺어진 친구와의 관계는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관계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핵심 고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은 핵심 고객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관계 강화를 통해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광고 플랫폼 중 왜 카카오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이 도표 안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도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도인데요. 카카오톡의 연령대별 유저 분포도 역시 이 도표와 매우 흡사합니다. 즉 카카오톡에서는 4천만 유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유저 풀 자체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 중 하나인 끊임없이 새로운 고객을 찾는 과정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인구 분포도의 노란색 부분을 잘 봐주세요. 노란색 막대는 35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층은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구매력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서는 구매력이 높은 타겟에게 효과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톡에서 고객을 발견하고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의 시작이기도 한 고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슬라이드에 너무나도 익숙한 화면이 보이시죠? 바로 카카오톡의 채팅 탭인데요. DAU가 무려 4천만이 넘습니다. 참고로 DAU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약자로 일일 순수 사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한 명의 유저가 이 채팅 탭에 하루 평균 50번 이상 접속한다고 하니 초 단위로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하겠죠. 카카오가 작년 5월부터 이 채팅 목록 탭에 선보인 광고 상품이 바로 카카오 비즈보드입니다. 여러분 잠깐 카카오톡 채팅 탭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광고가 보이시나요? 저는 요즘 화장품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관련 소재가 많이 뜨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에겐 전혀 다른 광고가 보여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 연령대, 그리고 성별 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즈보드는 카카오 광고 플랫폼의 최적화 로직에 의해 해당 소재에 더 관심이 있을 만한 타겟에게 노출됩니다. 그럼 이 비즈보드가 어디로 랜딩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비즈보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상황과 마케팅 목적에 따라 1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랜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랜딩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사몰로의 연결입니다. 두 번째로 앱 다운로드 페이지인데요. 광고의 목적이 앱 사용자 증대 혹은 앱 다운로드 수 증대이실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랜딩 옵션입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폼으로의 연결인데요. 카카오톡 비즈니스 폼이란 고객 설문, 응모, 참여 등의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비즈니스 폼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랜딩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랜딩은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채널은 9+ 친구입니다. 만약 채널 친구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갖고 계시다면 효과적인 랜딩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케팅 목적에 딱 맞는 랜딩 옵션을 고르셨다면 다음으로는 내 광고를 좋아할 만한 타깃에게 잘 노출해야겠죠? 카카오 광고에서는 내가 수집한 고객 행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환 연동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전환 연동이 뭘까요? 내 비즈니스 공간에서 일어나는 고객 행동 데이터를 카카오 광고에 연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 연동을 하게 되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 만한 최적의 고객을 찾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행동과 특성을 파악한 상태에서 광고를 운영한다면 전환율도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비즈보드 최적화를 위한 4가지 연동 도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픽셀 앤 SDK입니다. 픽셀은 PC, 모바일 웹 환경에서 고객 행동을 트래킹하기 위해 심는 일종의 스크립트로 보시면 되고요.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의 준말로 자사 앱을 운영 중이신 경우 앱 내 설치하여 고객 행동을 파악하는 툴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드파티 트래커의 연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앱스플라이어나 브랜치와 같은 서드파티 트래커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카카오 광고에서 서드파티 트래커를 연동해 주시면 사용자 활동 로그를 기반으로 고객을 선별하고 타겟 광고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드 아이디 직접 업로드입니다. 애드 아이디란 어드버타이징 아이디의 준말로 고객의 모바일 기기 고유 식별 코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수집한 고객 DB가 있는 경우에 한해 카카오 광고에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목적에 따른 광고 타겟 못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채널 연동인데요. 카카오톡 채널 연동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페이지를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메시지 아마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상품을 구매하거나 배송을 받을 때 혹은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도 이런 카카오톡 채널 정보성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발송하고 계신 이 정보성 메시지 데이터를 카카오 광고에 연동하셔서 광고 집행 시 타겟 시드로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고객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회원가입 시 또는 상품 주문 시마다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겠죠? 이를 다르게 말하면 고객의 실제 행동에 기반한 정보가 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객 행동 데이터가 쌓이면 카카오 광고가 최적의 타겟을 알아서 찾아주게 됩니다. 비용이 들거나 연동이 어렵진 않은지 궁금하시다고요? 일단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카카오 광고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정보성 메시지 템플릿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해당 템플릿 아이디에 수집하고자 하는 이벤트명을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보다 자세한 가이드는 카카오 비즈니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성 메시지를 이용 중이시라면 연동 작업은 필수로 진행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최적화 연동 작업을 완료했을 때 어떤 타겟팅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오른쪽에 성별, 연령, 지역, 시간 옵션은 카카오 광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겟팅 옵션입니다. 반면 왼쪽의 방문, 설치, 가입, 구매는 카카오 광고에 전환 데이터를 연동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특히 노란색 항목은 고객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환을 목표로 하실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타겟팅 옵션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총 8개의 옵션은 각각 선택, 제외 조합으로도 다채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20, 30대의 앱 설치 수 증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미 앱을 설치한 고객에게 광고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이때 노란색의 설치 옵션을 제외하고
연령대를 20, 30대로 선택하시면 해당 연령대 중 앱을 설치하지 않은 고객에게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체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할 때보다 전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카카오 광고를 운영 중이시라면 앞서 소개해드린 전환 최적화 도구를 연동하신 뒤 다양한 타겟팅 옵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안에서 내 브랜드를 좋아할 만한 고객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 브랜드를 좋아할 고객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고객들과의 관계를 맺을 차례입니다. 열심히 찾은 고객들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접점이 바로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어렵게 찾은 내 고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끈끈한 접점을 만들어 놓는 건데요. 고객이 우리 채널을 추가하는 순간 여러분은 고객과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마 여러분도 현재 친구를 맺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채널 친구를 맺게 되는 동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다음과 같을 거예요. 최초에는 광고 배너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혹은 오거닉으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채널에 진입하면 친구 추가를 누르게 되고 그때부터 해당 채널에서 보내는 메시지 광고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도 카카오톡 안에서 자연스럽게 채널 친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꿀팁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쉽게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싱크, 두 번째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폼인데요. 먼저 카카오 싱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싱크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간편 회원가입 솔루션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신다고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카카오 싱크를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특정 사이트 혹은 앱에서 회원가입하는 동선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약관 동의를 누르고 회원 아이디 중복 체크부터 비밀번호 설정까지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실 거예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기를 눌렀더니 회원가입 약관을 담은 동의창이 뜨고 클릭 한 번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카카오 싱크의 간편 회원가입 솔루션이 적용된 예입니다. 기존 회원가입 시에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해주기 때문에 고객 이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비용 없이 설치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카카오 싱크가 채널 친구 늘리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간편 가입 동의창에 채널 친구 추가 선택 항목이 숨어 있습니다. 채널 추가를 원치 않는 고객의 경우 선택 제외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싱크로 가입하는 회원 중 80% 이상은 채널 친구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싱크 동선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배너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상품을 클릭하신 다음 구매하기를 눌렀더니 카카오 간편 로그인이 뜹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를 하고 계속하기를 눌렀더니 바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싱크 동선을 좀 더
상세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카카오톡에서 비즈 배너 클릭 혹은 오거닉 검색을 통해 자사몰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회원가입 시 혜택을 강조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죠.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카카오 간편 로그인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확인한 뒤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누르면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즉시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또한 세 번째 화면에서 광고와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는 것에 동의를 하면 채널 친구로도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싱크 설치 방법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신 호스팅사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 개발자가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 디벨로퍼스에 들어오셔서 가이드를 따라 직접 설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카페24를 호스팅사로 이용 중이시라면 보다 간편하게 카카오싱크를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24 고객센터에 카카오싱크를 검색해 보세요. 카카오싱크 설정 방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난이도를 확인하기 위해 카페24에서 직접 싱크 연동을 해봤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쉽게 싱크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카페24를 이용 중이시라면 카카오싱크를 꼭 설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를 늘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카카오톡 비즈니스 폼입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폼이란 별도의 페이지 제작 없이 간편하게 응모, 설문, 예약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폼인데요. 별도의 디자인이나 개발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이벤트 페이지 제작이 부담스러웠던 광고주분들에게 효과적인 비즈니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카카오싱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제작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 이후 URL을 따서 카카오톡 외부에서 사용하는 동선은 불가하며 메시지 광고의 버튼이나 비즈보드 랜딩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보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벤트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톡에서 예약하기를 누른 뒤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면 시승 상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시승 지역과 전시장을 선택한 뒤 제출을 누르면 참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상이 빠르게 지나가서 아마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비즈폼 상세 동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폭스바겐의 시승 상담 배너를 클릭하자 비즈니스 폼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톡에서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니 이용약관 동의 항목이 뜨고요. 고객이 시승 지역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렀더니 참여가 완료되는과 동시에 채널 친구로도 자연스럽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자동 채널 친구가 된 걸까요? 바로 두 번째 화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설문 참여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채널 친구 추가 옵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폭스바겐은 카카오톡 비즈니스 폼을 활용하여 설문 진행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친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비즈니스 선순환 구조 가운데 고객을 발견하고 관계를 잘 맺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어렵게 모은 고객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메시지 광고입니다. 내 채널을 추가한 진성 고객에게 100% 도달되는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와 같이 원하는 순간 할인 혜택 혹은 이벤트 내용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광고는 필요한 순간에 100% 도달되기 때문에 좋은 소재와 혜택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신다면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반 메시지 광고 기준 약 1000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해도 VAT 제외 약 15,000원인데요. 그만큼 단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비즈보드만 집행하셨을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로아스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안에서 고객을 발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강화하며 성장해 나가는 비즈니스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 선순환 구조를 여러분의 브랜드에 직접 적용하시면서 인사이트를 계속 얻기 시작하신다면 내 브랜드의 팬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순서로 카카오톡 안에서 이 선순환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 브랜드의 대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회라는 브랜드인데요.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저녁 7시에 회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오늘회가 카카오 비즈니스의 발견, 관계, 성장의 선순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회가 고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크리에이티브의 비즈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먹음직스러운 이미지는 물론 홈자카야, 혼술안주 등 회와 잘 어울리는 카피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즈보드를 통해 고객을 열심히 찾았다면 다음으로 이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비즈보드를 클릭하여 자사몰로 들어오자 먹음직스러운 회와 회원가입 시의 혜택이 회원가입을 유도합니다. 복잡한 회원가입은 고객 이탈의 주된 원인이니 간편 회원가입 솔루션인 카카오싱크는 필수겠죠. 카카오싱크로 가입한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까지 맺으면서 오늘회와 고객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비즈보드와 카카오싱크를 통해 열심히 맺은 채널 친구들. 이제는 드디어 빛을 발할 순간입니다. 오늘회는 필요한 순간에 100% 도달되는 메시지 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을 회요일이라고 부르며 당일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회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 놓은 고객들과 메시지 광고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더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성장을 목표로 하신다면 톡보드와 메시지 광고를 동시에 활용하시길 추천드렸었는데요. 오늘회는 비즈보드와 메시지 광고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고객 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즈보드를 집행할 때 아직 채널 친구가 아닌 모수를 타겟으로 노출한다면 새로운 고객이 계속 유입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회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카카오톡 안에서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점을 만들고 관계를 성장시키고 다시 새로운 고객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여러분의 브랜드를 좋아하는 핵심 고객을 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 기능별 사례입니다. 여기에서는 카카오 비즈보드와 그 외의 비즈니스 도구의 활용 예시,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즈보드입니다. 비즈보드의 기본 구성은 카피 최대 2줄과 오른쪽의 이미지인데요.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는 문구와 이미지를 조합하여 찰나의 순간에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즈보드 첫 사례로 온라인 정육점인 정육가게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어떤 점들이 아쉬우신가요? 아마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맛을 볼 수 없다는 점일 겁니다. 정육각은 이런 소비자의 고민을 잘 파악하였고, 침이 넘어가는 고기 한 점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노출하였습니다. 여기에 갓 잡은 삼겹살, 최고의 육즙 등 맛과 관련된 키워드를 노출하며 맛에 대한 신뢰도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2인분 무료 등의 할인 혜택도 놓치지 않고 활용하며 배너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즈보드 사례는 클럭입니다. 클럭은 안마기 브랜드인데요. 클럭은 참신하게 발바닥, 승모근 등 신체 부위별 재치 있는 이미지와 카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값, 특별 구성과 같은 할인 혜택을 강조하며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깅스 브랜드인 뮬라웨어의 사례인데요. 이쯤 되면 비즈보드를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브랜드의 유사 패턴이 보이시지 않나요? 바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미지 사용과 할인 혜택을 카피해 자연스럽게 녹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레깅스 같은 경우 체형에 따라 착용감이 다르기 때문에 입어보지 않고 구매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는데요. 뮬라웨어는 컬러풀한 컬러와 활동성을 강조하는 레깅스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비즈보드 마지막 사례로 화장품 브랜드인 포렌코즈를 가져왔습니다. 화장품도 온라인으로 보고 사기 어려운 상품 중 하나죠. 주로 색상 고르기가 어렵고 내 피부 타입과 맞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텐데요. 포렌코즈는 이런 고객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색감을 잘 살린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1+1 할인과 같이 금액 혜택을 담은 카피 사용은 물론 다크닝, 커버력과 같이 화장품 구매 시 고려하는 포인트들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싱크 사례인데요. 다시 정육각의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정육각은 자사몰 상단에 회원가입 시의 혜택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혜택과 함께 싱크를 사용하시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혜택을 받기 위해 카카오로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한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회원가입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원가입 단계에서 약 80%의 고객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어 자사몰과 카카오톡 채널 회원을 동시에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비즈폼 활용 사례인 폭스바겐입니다. 카카오톡 비즈폼은 이벤트의 목적에 따라 바로 홍모형 그리고 설문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폭스바겐은 원하는 시승 장소를 참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설문형으로 시승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문형은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유형입니다. 고객이 이용 약관 동의를 누르고 설문 항목의 응답을 완료하자 채널 친구까지 추가가 되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설문 참여자는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카카오톡 비즈폼을 잘 활용하신다면 잠재 고객을 진성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객 응모나 설문과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신다면 카카오톡 비즈폼 이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벌써 30분이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세션 유익하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전달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안에서 여러분은 핵심 고객을 발견하고 그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또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비즈보드를 통해
여러분의 브랜드를 좋아할 만한 핵심 고객을 발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찾은 고객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광고로 필요한 순간 고객과 소통하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구조에서 터득한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핵심 고객을 확장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카카오와 함께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